인사팀도 AI 면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은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설민준입니다. 현재 인사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직에 있다 보니까 생생하게 얼굴을 맞대고 좀 진행하고 싶은데 얼굴이 좀 가려진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AI 면접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실질적이고 좀 구체적인 정보 위주로 오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60분에서 90분 정도 진행되고 5가지 스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필수 질문. 그래서 필수 질문 3가지는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단점 이렇게 나오고요. 어느 기업 면접을 보든 간에 동일하게 항상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검사. 인성검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면접을 보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보던 인성검사가 그대로 온라인으로 출제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상황면접. 그러니까 상황면접은 기존에 못 봤던 유형들일 텐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소개팅 자리에 갔어요. 근데 소개팅 자리에서 밥을 다 먹은 상황인데 지갑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그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뭐라고 말할지 연기를 해봐. 이렇게 실제 연기를 하는 좀 당혹스러운 질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번째가 이제 게임 면접이죠. 그래서 게임 면접 유형을 몇 가지 풀게 될 거고요. 그리고 5번째 개인 맞춤형 질문. 개인 맞춤형 질문에서는 실제 여러분들의 성향을 고려한 질문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성향을 어떻게 파악하냐면 두 번째 인성검사를 통한 인성 파악을 통해서 이제 이게 5번째 스텝까지 연기가 돼서 일관성 유지가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마이크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얼굴을 녹화할 수 있는 캠도 있어야죠. 아니면 노트북에 내장된 캠으로 해도 되나요? 사실 뭐 그런 것도 전혀 무방하고요. 다 가능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초고가 장비를 쓰든 아니면 이러한 캠이나 뭐 내장된 마이크를 쓰든 간에 사전에 합격 메일을 받으면 그 안에 AI 면접 볼 수 있는 링크가 올 텐데 그 링크에 미리 접속해서 이게 내 인식이 제대로 되는지 그러니까 얼굴 인식이 제대로 되는지 미리 테스트 작업을 거쳐야 돼요. 이걸 하지 않고 마지막 날 가서 시험 볼 때 이걸 진행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테스트 작업만 진행하고 빠져나왔다가 나중에 면접을 볼 수 있으니까 요 작업을 꼭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체력은 뭐 추상적인 뭐 얘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AI 면접이 60분에서 90분 진행되면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되거든요. 그 안에 뭐 게임 면접도 풀어야 되고 또 면접에 대한 답변도 생각해야 되고 이거 하다 보면은 진짜로 한 40분 정도 되면 막 거의 진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뭐 기계적으로 눌러서 망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컨디션적으로 괜찮을 때 AI 면접에 응시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AI 면접이 도입되기 시작한 게 한 뭐 2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직 그래도 이제 초창기잖아요. 인사팀도 AI 면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은 공부를 많이 하고요. AI 면접을 미리 진행한 기업이 있으면 그쪽 인사팀과 만나서 미팅도 진행을 하고 뭐 전문가한테 뭐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AI 면접을 응시해보면서 자가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뭐 학생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테지만 인사 담당자들도 마찬가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AI 면접 결과가 그러니까 대면 면접 때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면접장에 가면 면접관들 책상 앞에 평가표 옆에 AI 면접 결과표가 다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들었던 학생 중 한 명은 실제 면접장 가서 면접관이 여기 이거 보니까 AI 면접에서 상위 1% 받았는데 뭐 따로 공부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는 당연히 이제 면접이 잘 흘러가겠죠. 긍정적인 시그널이니까. 근데 상위 1%란 거는 하위 1%도 있다는 거고 또 상위 30%도 있다는 거고 하위 30%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부정적인 인식을 면접관에게 주고 시작하는 건 면접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면접이 뭐 다대다 면접하면은 대여섯 명이 들어가서 한 30분 보잖아요. 그러면 한 질문 많이 받아봐야 한 4, 5개인데 그 안에서 평등한 상황에서 내가 임팩트 있게 해서 뽑히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하면 당연히 합격이 멀어지겠죠. 물론 이걸 뒤집을 만한 그런 임팩트 있는 소스가 있으면 뒤집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AI 면접이라는 말에 면접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이게 면접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취준생들도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실제로 까놓고 보면 면접 플러스 인적성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5가지 스텝, 그러니까 필수 질문, 그리고 상황 질문, 그리고 개인 질문 1번, 3번, 5번째 스텝이 질의응답 형태로 이루어지는 스텝이고요. 그리고 인적성은 인성과 적성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2번째 스텝 인성검사, 그리고 4번째 스텝 적성검사, 4번째 스텝 게임이 적성검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 면접은 기존에 우리가 언어, 수리, 추리 이렇게 적성검사로 풀던 형태를 새로운 형태의 게임으로 가져와서 푼다 이렇게 보면 되고, 사실 게임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본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과정을 튜닝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일부러 뭐 마우스 클릭 속도를 조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특히 게임 중에 정답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정답에 초점을 맞추면 과정도 동시에 좋아질 거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시선을 화면을 봐야 될지 카메라를 봐야 될지 이걸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선을 화면을 보게 되면 카메라 위치가 위쪽에 있으니까 눈이 아래쪽을 향하기 때문에 인식이 잘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카메라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강의 수강하는 학생들 결과를 놓고 다 통계를 내요. 그러면 실제 화면을 보고 합격한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물론 카메라 보고 합격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뭐 평소에 유튜브를 하는 친구들이 아닌 이상 카메라 보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보통은 화면을 보는 게 더 일반적이고 더 편하고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시할 때는 카메라나 화면 중에 편한 곳을 보고, 중요한 거는 카메라 화면 이게 왔다 갔다 해서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시선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게 또 부정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선은 한 곳에 고정시켜서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따지자면 저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전달력에 관한 이야기가 될 텐데, 좀 내공이 부족하지만 말빨이 좋고 전달력이 뛰어난 친구가 있고, 반대 케이스, 그러니까 내공이 뛰어나지만 전달력이 좀 약한 친구가 있으면 당연히 전자가 압승하거든요. 왜냐하면 면접이란 건 AI 면접도 마찬가지고 결국 전달력이 핵심이 되고, 그 전달력을 통해서 이 지원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속에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더라도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낮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스터디나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톤 높여서 면접 때 말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녹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AI 면접에서 중요한 거 2가지를 꼽자면 답변 컨텐츠, 또 하나는 비언어적 요소, 이 2가지를 꼽는데요. 비언어적 요소라는 건 컨텐츠를 제외한 나의 손짓, 몸짓, 뭐 눈동자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답변 컨텐츠는 STT 기술이라고 해서 내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컨텐츠가 중요하겠죠. 근데 물론 아직 기술력 문제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는 바를 AI가 완벽하게 인식하진 못하겠죠. 하지만 결국 내가 답변하고 있는 일부 내용과 답변의 체계성과 논리성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인사팀에서 선별적으로 지원자의 AI 면접 녹화 파일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사람에 의한 평가까지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답변 컨텐츠는 중요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와 좀 비슷한, 전달력과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결국 면접이란 건 전달력이 핵심이고, 특히나 기업에서 신입사원에게 바라는 내용은 역량이나 태도는 자신감 있고 열정 있는 모습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신감 있고 크게 하는 목소리가 항상 면접에서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주 여부를 AI가 판단하진 않죠. 하지만 이제 음주로 인해 생기는 부차적인 문제들이 문제가 될 텐데, 말이 너무 빨라진다던가 아니면 느려진다던가 발음이 뭉개진다던가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AI 면접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옷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가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AI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평가하지 복장은 전혀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상관이 없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친구 AI 면접 결과 어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그때는 인사 담당자가 녹화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면접 올 때는 풀정장에 이렇게 착실하게 입고 왔던 그 학생이 윗돌이 벗고 있으면 굉장히 뭐 이상한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 이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취업에서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재녹화 기능을 20초 안에 다시 시작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과거에는 이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생겨났는데 왜 그러냐면 당연한 이유죠.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시작되면 지원자가 당황해서 본인의 실력을 잘 발휘 못하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익숙하지 못해서 막 어버버해서 그냥 망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고 당연히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I 면접 볼 장소를 제가 추천할 때 두 가지를 항상 고려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변 소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인터넷 신호가 잘 터지는 곳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인터넷 신호는 당연히 랜선 꽂고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와이파이나 핫스팟을 사용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신호를 잘 봐야지 신호가 낮은데 그냥 했다가 중간에 끊기면 여러분들이 당황해서 망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중간에 사고로 인해서 끊기면 다시 재접속하면 본인이 봤던 구간에서 다시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다시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문제는 2번 이상, 3번 이상 이 기업 설정마다 다른데 2번, 3번 이상 끊어지게 되면 다시 접속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인사팀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답변하다가 내 답변이 생각이 안 나. 그럼 고의로 랜선을 뽑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행위로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자주 접속이 끊어지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신호는 항상 처음에 장소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물론 AI 면접이 없었으니까 인적성 만점이다 하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됐죠. 그러니까 인적성을 잘 본다는 건 성실하고 똑똑하구나 이 정도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적성은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인적성의 구성이 수리, 언어, 추리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사실 인적성도 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친구 인적성 잘하겠구나 이 정도는 예측을 하고 좋은 점수 받으면 역시나 성실하고 똑똑하구나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다면 AI 면접 짧은 거는 약간 반전의 요소가 있죠. 그래서 AI 면접을 잘 봤다면 이 친구가 그런 부분보다는 직무 적합도가 높구나 앞으로 일 잘하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양쪽 다 잘 보면 좋겠지만 저는 AI 면접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특히나 요새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임원분들이 AI 면접 결과를 면접 볼 때 옆에다 갖다 놓고 이걸 굉장히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AI 면접도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평가 기능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채용처럼 20배수까지 합격시킨다 이런 기준을 갖고 AI 면접도 그 위에까지만 합격을 시키고 물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이 5가지 스텝을 전부 다 잘 봤는데 두 번째 스텝 인성검사에서 신뢰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AI 면접 전형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절대평가적 요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평가고 아까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상대평가지만 합격자들 중에서도 상위 몇 프로 하위 몇 프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상대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대평가적 성향이 아주 큽니다. 취준생분들이 저도 많이 만나지만 굉장히 요새 힘들어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고도 안 뜨고 서류를 붙어도 뭐 또 떨어지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너무 디프레스 되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는 게 본인 탓이 아니라 결국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든 Q&A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